변수를 선언할 때 우리는 타입 정보와 이름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명명할 수 있냐? 그 명명에 관한 문법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 할 때 변수 이름만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름들을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직접 명명하는 이름들을 통틀어서 식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별자를 명명하는 규칙은 어떻게 되냐? 영문자, 숫자, 밑줄 문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문자 외에 다양한 유니코드 문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서 다양한 유니코드 문자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명 규칙 관련된 문법을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 문법 같은 것들, 즉 프로그램 언어의 문법은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컴파일러 입장이 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트 빼기 박스라고 하는 식별자가 유효할 수 있냐 없냐는 금방 생각을 해보면 유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기호는 연산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화이트한 식별자에서 박스라는 변수를 빼는 걸로 인식하지 이거를 하나의 식별자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12다이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숫자와 이것을 구분해서 인식하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컴파일러가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고 컴파일러가 오해할 수 없게끔 우리가 이런 문법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법을 외우기보다는 이해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당연히 중간에 공백 문자가 포함될 수 없겠죠. 그리고 public과 같은 키워드들, 뭐 int, double과 같은 키워드들은 식별자로 당연히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C, C++ 모든 고급 프로그램 언어들은 대부분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뭐 이런 sum하고 sum은 다른 식별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식별자의 문법보다 이 명명하는 규칙에 관련된 문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독성 높게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을 대충 뭐 ABC, AAA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 그 코드를 읽을 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별자는 규칙에 맞게 당연히 문법적으로 규칙에 맞게 명명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미를 잘 전달하게끔 명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를 우리가 영문자를 이용해서 보통 명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의미 있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영어를 좀 잘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이름들을 지을 때 이렇게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영문 사이트나 영문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어떤 용어들, 이런 용어들을 이용해서 명명하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우리가 그 식별자를 명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가 식별자의 종류에 따라서 통일성 있게 이름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식별자의 형태만 보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식별자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관례는 이렇습니다. 클래스 이름, 구조체 이름처럼 어떤 새로운 타입을 나타내는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표기법을 씁니다. 또 변수, 함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하는 표기법을 쓰고, 보통 여러 단어를 결합해서 우리가 식별자를 명명할 경우에는 낙타 표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는 낙타 표기법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름과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밑줄 문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상수 이름은 모두 대문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실제적으로 C++는 이 관례를 안 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뒤져보면 알겠지만 구글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명명법이 이렇게 문서가 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런 거를 사용하게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요 관례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교재에서 많이 사용하는 관례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따르는 관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특정한 집단들은 이 관례 말고 다른 관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례의 어떤 초점은 식별자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이 식별자가 어떤 종류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형태로 이제 그 식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설명드리면, 변수와 함수 이름은 모두 소문자로 시작하는 동일한 표기법을 쓴다 그래요. 그러면은 변수와 함수 이름을 구분할 수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변수와 함수 이름을 항상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함수 이름은 함수를 선언할 때 또는 정의할 때 또는 호출할 때 요 세 가지 용도로 쓰이게 되겠고, 요때는 항상 이름 다음에 가로가 옵니다. 따라서 어떤 이름 다음에 가로가 오면은 이 이름은 함수 이름이구나 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가 오지 않고 그냥 이름이 오면 얘는 변수 이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예외적인 상황도 있긴 있어요. 제가 그건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가로 여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변수 이름인지 함수 이름인지 구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변수는 주로 명사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함수는 거의 대부분 동사를 사용해요. get, compute 뭐 이런 동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만 보더라도 이것이 변수인지 데이터인지 함수인지는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 보통 함수 이름은 또 어떤 규칙을 갖고 명명해야 된다고 하냐면,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값을 설명한 이름을 사용해라. getName 같은 게 대표적인 거가 되겠죠. 반환 타입이 없는 경우에는 함수가 하는 일을 설명해라. 뭐 예를 들면 sort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sort는 정렬된 결과를 보통 반환하지 않고 void에서 여기 주면 이 데이터가 정렬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 타입의 변수의 경우에는 종종 끝에 s를 붙여서, 즉 복수 형태를 사용합니다. 복수 형태를 사용해서 이게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타입이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하는 타입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배열이나 뭐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벡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식별자를 명명할 때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키워드는 컴파일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식별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자 식별자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 C++가 사용하는 식별자에는 기존의 C가 사용했던 모든 식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C++11 이후에 이제 추가가 된 그런 식별자들입니다. 그리고 20이 되면 또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버전업이 되면서 새로운 키워드들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예전에 사용했던 키워드를 다른 용도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기능을 추가합니다. 즉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때, 새 기능 필요할 때 새로운 예를 들면 이제 타입 네임 같은 거요. 타입 네임 같은 게 기존에 C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C++가 되면서 추가가 됐어요. 타입 네임이라는 게. 그러면은 기존에 C에서 타입 네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 코드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런 코드들은 C++에서 컴파일하면은 오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코드가 새 버전에서도 계속 문제없이 컴파일되기 위해서는 새 키워드를 도입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 키워드를 도입하지 않고 자꾸 옛날에 사용했던 키워드들을 또 다른 용도로 추가로 사용하다 보면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프로그램 버전업을 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이제 새로운 키워드들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키워드 중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 모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and equal, not equal, or equal, XOR equa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왜 여기에 뭐 bit and, bit or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키워드로 추가되어 있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썼던 이런 연산자들 대신에 그냥 언어로 이 연산자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들을 도입해 놓았다고 합니다. 뭐 실제 우리가 이 키워드들을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and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기호로 쓰는 게 더 익숙할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이 기호를 타입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기호들을 타이핑하는 게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C나 C++를 프로그램해야 된다면 이런 키워드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기를 끝나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이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키워드 중에 내가 이해하는 키워드가 몇 개가 되고 또 모르는 게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C++의 원시 타입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 원시 타입은 크게 6개의 타입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뭐 이 signed, unsigned, short, long까지 합쳐서 더 많이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ool 타입이 있고 논리, true 또는 false 값을 가지는 그런 논리 타입이고요. 기존의 C에는 없었고 캐릭터 타입이 있고요. 이 캐릭터 타입도
이제 C++에서는 캐릭터 타입만 있는 게 아니라 캐릭터와 관련된 원래 C에서 캐릭터는 1바이트이고 주로 ASCII 코드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던 타입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1바이트가 아니라 2바이트 뭐 가변 타입 이런 캐릭터 타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한 별도 타입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가 있고 int는 크게 unsigned short int, short int, unsigned int, int, long int 이렇게 6종류로 구분될 수가 있고 long은 또 이렇게 unsigned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정수 타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 그리고 캐릭터도 정수 타입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9개, 뭐 캐릭터 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 종류의 인테그럴 타입, 정수 타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소수는 float 더블이 있고 long 더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원시 타입의 실제 크기는 컴파일러에서 결정됩니다. 표준에는 각 타입 간의 관계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표준에 최소 몇 바이트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주어져 있습니다. 최소 몇 바이트가 돼야 되는지는 주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 몇 바이트 쓸지는 그 최소 바이트보다 크면 그걸 결정하는 것은 컴파일러 마음입니다. 실제 제가 쓰는 맥 컴퓨터 환경에서 조사, 사이즈업을 이용해서 조사해 보니까 캐릭터는 1바이트, short int는 2바이트, int는 4바이트, long int는 8바이트, long은 8바이트, float는 8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long 더블은 16바이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long int와 long이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int와 long이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오버플로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C limit 헤더 파일에는 관련 상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최대 최소값이 우리가 최대 최소값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 C limit에 가서 int, max, int, min 이런 값들을 얻어와서 실제 가장 큰 정수값, 가장 작은 정수값이 뭔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오버플로우 문제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타입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미리 짐작하지 말고 이런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상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해야 정확하고요. 사이즈업을 이용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int부터 프로그램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를 사용할 때는 정수는 특정한 크기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아까 처음에 볼 때 좀 쉽게 설명해서 4비트로 정수를 표현한다 그러면은 signed면 부호가 있으면은 -8에서 7이 되겠고 unsigned면 0에서 15가 돼요. 그런데 만약 내가 어떤 계산을 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두 개가 뭐 10과 11이 있었어요. 이 두 개를 더하면 24가 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죽거나 뭐 어떤 예외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24를 이 범위 내의 값으로 다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값하고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 여기서 뭐 6 더하기 6을 했는데 그 결과값은 12가 아니라 어떤 음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값을 가지게 돼서 프로그램이 오동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수를 이용해서 연산을 수행할 때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리트코드 397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정수가 주어졌을 때, n이 주어졌을 때 두 가지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요. 하나는 n이 짝수면 n을 2분의 n으로 바꾸는 거예요. n이 홀수면은 n 더하기 2를 하거나 n-1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을 통해서 1로 바꾸는데 걸리는 최소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8이 주어지면 짝수니까 4로 바꾸겠죠. 4를 또 짝수니까 2로 바꾸게 되겠고 2를 다시 짝수니까 1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3번. 3번의 연산을 통해서 1로 바꿨으니까 3이 돼요. 9가 되면 9를 갖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9는 10이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 있죠. 8은 4, 2, 1이니까 4번이 될 거고 10은 5가 될 거고 5가 되면 다시 6, 4가 돼서 3, 2, 1이 될 거고 뭐 3은 또 4, 2 돼서 1, 2,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되는데 최소 걸리는 게 아마 얘가죠.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문제를 풀려면 모든 경우를 실제 해보면 가장 최소 걸리는 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은 범위가 양의 정수가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양의 정수. 그러면 그거를 뺐을 때 오버플로우는 발생할 수는 없겠죠. 나눴을 때도 오버플로우는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플러스 1을 하면 오버플로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주의해야 돼? 요 함수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예요? int max가 들어오면은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int max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음수가 돼버립니다. 엉뚱한 내가 생각했던 수가 아닌 다른 수가 돼서 올바르게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뭐 실제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들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정수를 다루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오버플로우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 경우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if n이 int max이면 다르게 처리하고 아니면은 내가 하는 정상 코스대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뭔가 바꿔주고 나서 이 과정을 처리하게끔 프로그램 하면은 n에 어떤 양의 정수가 들어오도 올바르게 동작하게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278이에요. 리트코드. 자, 문제를 읽어보면 어떤 제품이 지금까지 N개의 버전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버전이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각 버전은 이전 버전을 이용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이전 버전이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버전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N개의 버전이 있을 때 처음으로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버전을 찾아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버전부터 쭉 해서 N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N이 bad이면 쭉 앞에서 어느 순간까지는 bad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bad면 얘도 bad이고 얘가 bad면 다 bad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bad인 게 있고 여기까지는 다 굿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요 위치를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찾으려고 하면은 1부터 계속 해보면 돼요. 그런데 1부터 계속 하는 버전으로 요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은 시간 초과가 걸립니다. 요거는 선형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따졌기 때문에 오류가 났겠구나. 뒤로부터 따지면 오류가 안 나겠구나 생각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bad 버전이 맨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뒤에서 찾아도 엄청나게 많은 검사를 해야지만 첫 번째 bad 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선형 검색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하나씩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선형 검색, 영어로는 linear search라고 합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검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형 검색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검색 방법이 이진 검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 검색은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을 검색해봐요. 근데 중간이 굿이야. 그러면 이쪽은 다 뭐가 돼요? 굿이에요.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즉 중간을 검사했더니 검색에서 배제되는 게 몇 개가 배제돼요? 2분의 1, 반이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뭔가를 볼 때마다 반 개씩 배제가 됩니다. 아까 선형 검색은 어떻게 돼요? 요걸 검색했을 때 배제되는 건 얘 하나만 배제돼요. 한 번에 하나만 배제가 돼요. 근데 이진 검색은 한 번에 반 개씩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최대 로그 n번을 해보면 예를 들면 1024개가 있어요. 그러면 선형 검색을 하면은 최악의 경우에 1024개를 해봐야 되지만 로그 이진 검색을 하면은 로그 2에 1024니까 10번, 2의 10승이에요. 10번만 검색하면은 항상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진 검색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근데 이 이진 검색을 할 때 왜 오버플로우 문제가 발생하나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있을 때 선형 검색은 맨 앞에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진 검색은 중간 걸 검색합니다. 중간 거를. 그럼 이 중간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시작 맨 앞에 거 요걸 로우, 얘를 맨 끝을 하이라 그러면, 그리고 요 위치를 검색할 위치를 미드라 그러면 미드는 로우 플러스 하이 나누기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과정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덧셈이니까 로우 값과 하이 값이 인트 맥스의 2분의 2보다 크면, 둘 다 되게 큰 수면은 두 개를 더하면은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게 돼요.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면은 C에서는 그 인트 값이 음수가 돼요. 그럼 미드 값이 음수가 되겠고, 만약 음수가 되면 O 동작을 하거나 만약 배열해서 검색하면은 오류가 나겠죠.
배열에서 음수세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서. 왜냐하면 이 n의 범위는 int max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0부터 범위에 가면 양의 정수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int max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치면은 요 과정에서 이런 검사를 할 때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버플로우는 어떻게 극복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용하는 타입보다 큰 타입을 쓰면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안에서 low, high, mid 값을 long으로 쓰거나 double로 쓰거나 long으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원래 것보다 더 큰 타입을 쓰게 되면 속도는 떨어집니다. 공간도 많이 사용하고 속도도 떨어져요. 특히 더블을 쓰면은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소수 연산은 정수 연산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겠고, 그런데 int는 내가 int와 long은 원래 이래요. 그래서 long이 int와 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크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long은 최소 8바이트가 돼야 된다고 표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nt는 4바이트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으면 long은 int보다는 크다는 거를 알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어쨌든 얘보다 큰 타입. 근데 얘보다 큰 타입인지는 환경에 따라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식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식은 이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중간값을 구할 수 있지만 오버플로우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이가 클 때만 발생하죠. 그렇죠? 두 개가. 근데 두 개가 큰데 하이는 로우보다는 클 거예요. 그래서 큰 거에서 큰 걸 빼면 작은 값이 될 테고, 그걸 또 2로 나누면은 로우와 더해봤자 그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바꿔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코드를 바꿔주면은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ong으로 바꾸는 것보다 계속 int를 쓰면서 식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수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오버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걱정될 때에는, 그리고 내가 특정한 크기의 정수를 꼭 사용하고 싶다, 사이즈업을 이용해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그냥 특정한 크기의 정수 타입을 쓰고 싶으면은 요 타입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요 타입을 쓸래 그러면은 요 cstd int라고 하는 것을 include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수 원시 타입 관련된 요구 사항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크기들은 요 크기가 되게끔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short와 int는 최소 16비트, long은 최소 32비트, long은 64비트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맥 환경에서는 int가 short가 16, int가 32, long이 64, long도 64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한 컴퓨터는 또 어떻게 되어 있지, 일반 PC는 또 어떻게 되어 있지, 또 다른 어떤 환경에서는 뭐
뭐 안드로이드 컴퓨터 같은 이런 핸드폰에서는 어떤 크기가 될지 요거는 사이즈 오브를 실제 이용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 상수. 근데 이렇게 정수 상수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매직 넘버가 될 수 있으니까 쓰지 말고 const, 뭐 int, max, 1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수도 이름을 붙여줘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전미서가 없는 상수는 int, long 중 그 값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타입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10이 주어지면 10은 int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int 타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뭐 10 매우 큰 수가 있으면 이 수는 int로 처리할 수 없다 그러면 long으로 이 뒤에 이 l이 붙지 않아도 long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10이라고 했으면 이 10은 정수로 취급되는데 정수로 취급하지 않고 long으로 취급하고 싶으면 LL을 붙일 수 있습니다. 대문자로 할 수도 있고 소문자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U도 붙일 수 있어요. U를 붙이면은 얘는 unsigned 타입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그 정수상수 나타낼 때 이렇게 10진수로 나타내는데 앞에 공비, 공X를 붙여서 10진수가 아니라 2진수, 8진수, 16진수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14부터는 긴 수 중간에 구분자로 작은 따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따옴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쉼표를 넣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쉼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죠. 무슨 함수 콜할 때. 그래서 콤마를 쓸 수는 없고 이렇게 쓰면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긴 정수들을 좀 더 가독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요거를 사용할 수 있다. C++14부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소수요. 부동소수도 특정한 크기, 아까 보시면은 8바이트를 이용해서 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 이 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종류는 2의 8바이트니까 얼마예요? 64승. 2의 64승계의 값들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오버플로우가 부동소수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통 부동소수를 사용할 때는 오버플로우는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정수를 사용할 때는 오버플로우를 되게 심각하게 매번 신경 써야 되지만 부동소수를 사용할 때는 오버플로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소수를 쓸 때는 이 정확성은 늘 고민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0과 1 사이만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의 64승계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존재하는 모든 수들을,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수들을 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정수는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수를 다 나타낼 수 있죠. 정수는. 근데 부동소수는 이 사이에 있는 수들을 절대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요 수를 나타낼 수 있을 때 요 수 주위에 있는 많은 수들을 요 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내가 나타내려는 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되겠고 그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를 반올림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어떤 식들을 하다 보면은 왜 제가 저렇지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그때 그 원인은 바로 이 반올림 오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큰 수에서 5를 뺐는데 5.0을 뺐는데 결과는 4예요. 왜냐하면은 요 값은 실제 요렇게 유지됩니다. 5가 아니라 2999999 6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 표현했네요. 996.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오류들, 이런 오류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반올림 오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고, 더블은 8바이트지만 플로트는 4바이트입니다. 따라서 이 플로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간격들은 더 커져요. 더 커지기 때문에 반올림 오차가 더 큽니다. 플로트는 더블에 비해서 더 크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식에서 가급적 부동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얘라 빼놓고 얘가 5랑 같은지 비교해보면 5랑 같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부동소수는 실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나눠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게 부호 비트고 요게 이제 요 부분을 나타내고 요 앞부분이 여기를 나타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대칭적입니다. 즉 정수에서는 0의 표현이 하나만 있는데 부동소수에서는 마이너스 0도 있고 플러스 0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칭적이에요. 여기에 있는 값은 여기에도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정수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int max고 얘가 int min인데, 부동소수에서는 int 더블 min이라는 게 요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요 위치를 나타냅니다.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값. 그러면 요거나 요게 필요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dbl max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값이 되겠고, 마이너스 dbl 더블 min 하면 요 값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C 플로트의 헤더 파일에 있어요. 아까 정수는 어디에 있냐면은 어디 있어요? C 리미스라는 데 있습니다. int max, int min은. 그리고 더블 플로트와 관련된 이런 상수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C 플로트라는 데. 그리고 C 매스에는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수에서는 여기다가 플러스 뭘 하게 되면은 이게 돌아와서 음수값이 돼요. 그런데 부동소수에서는 여기에 있는 값에다가 큰 값을 더하거나 아니면은 곱해가지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엉뚱하게 음수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인피니티. 무한대 값.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민은, 더블 민은 0은 아니지만 가장 작은 값이 되는데 요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값이 0은 아니지만 더블 민보다는 작은 값일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언더플로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면은 그 부동소수에서는 0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요 값은 0이 되겠고 요 값은 무한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부동소수에서는 0을 0으로 나눌 때만 nan이라는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값을 가져요. 0을 어떤 수로 나누면 얘는
무한대 값을 가집니다. 부동소수에서는. 정수에서는 0을 나누면은 이거는 10을 나누면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한대가 아니라 그 예외가 발생합니다. 0 나누기. 그래서 그것도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소수 상수는 이제 float L 두 가지 쓸 수 있습니다. F, L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 있고 과학적 표기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EF. 그래서 아까처럼 1, 2 더하기 37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1 곱하기 10의 37승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16진수 과학표기법에서 P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자 타입. 문자 타입은 캐릭터가 기본 타입이고 C부터 사용했고 얘는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이고 주로 ASCII 코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캐릭터 16T, 32T, Y 캐릭터 T 등이 추가로 언어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얘도 표준입니다. 그리고 영문을 처리할 때 많이 사용된 함수가 CC 타입에 선언되어 있어서 뭐 이 주어진 문자가 숫자 또는 알파벳인가 볼 수 있고 알파벳인가 볼 수 있고 숫자인지 볼 수 있고 블랭크인지 볼 수 있고 공백 문자인지 공백인지 볼 수 있고 공백 문자인지 볼 수 있고 초문자인지 대문자인지 to upper, to lower 뭐 이렇게 이런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가 문자 타입을 이해할 때 ASCII 코드를 쓸 수도 있고 유니코드를 쓸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인코딩을 뭐로 하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캐릭터 코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애가 A라는 문자가 특정한 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할 수 있고요. 어떤 인코딩을 쓰든지 간에 유니코드든 ASCII든 뭐 다른 거라든지 이 영문자와 관련해서는 A 다음에는 B이고 B 다음에 C예요. 그래서 A에다가 2를 더하면 얘는 C에 해당되는 그런 문자 코드가 되겠고요. A에다가 더하기 2하면 이거는 대문자 C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요 순서대로 쭉 되어 있어요. 어떤 코드든지. 따라서 우리가 실제적인 A가 뭐 95인지 뭐 65인지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거를 직접적으로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경에 따라서는 그게 ASCII 코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런 직접적인 코드를 쓰기보다는 얘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정수로 해석하면은 이 자체가 요거의 코드를 정수 코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에서 없었던 이제 C++에서 추가된 불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 타입은 true 아니면 false 두 가지 값을 가지는 것입니다. C++부터는 불 타입이 있으므로 조건식들은 int 대신에 불 타입으로 평가되고 식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 변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건 문법 오류는 아니지만 잘못된 프로그래밍 스타일입니다. 요런 변수가 있을 때는 요렇게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is married면 참일 때 하는 거고 요거는 참이 아닐 때 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 값을 갖고 와서 얘가 true와
true를 비교하든지 false와 true와 비교해서 같은지를 또다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쓰고 이렇게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합니다. 이걸로 두 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